페이지 34.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지금 나와 있나요? 자, 물권적 청구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를 한번 봐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 이렇게 물권은 뭐가 되어 있죠? 점유권, 본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요, 이 전체를 우리가 다 본권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물권이라는 것은 절대권이죠? 그래서 물권의 실효성을 갖고 여기서 물권이 침해를 받죠? 여기서 침해를 받으면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이렇게 나와. 물권은 점유권과 뭐가 있다? 본권이 있죠. 이 점유권이 침해를 받죠? 침해? 점유권이 침해를 받죠? 침해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오죠. 점유보호 청구권.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하는 사람은 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두 가지는요. 여기는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본권이 침해되면 본권에 의해서 물권의 청구권이 있죠. 그러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없어요. 질권, 저당권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소유권에 의한 물권, 여기서 이제 한번 보죠. 있어요. 정리를 하죠. 먼저 지역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지역권이나 저당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어.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고요. 없고. 그 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질권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에는요, 뭐가 없다? 질권하고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어. 준용 규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준용 규정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냐? 여기서요, 원칙적으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유치권은 뭘 한다? 유치권은 그 자체로 뭐래? 점유하죠.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거든요.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물건을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물건을 침탈해 가면은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유치권 자체에서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질권은 준용 규정은 없지만 다수의 견해가 질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인정하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침해를 받았느냐,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느냐 이 말이죠.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뭐다?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 염려가 있다.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요, 염려만 있는 경우는 우리는 손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은 뭐가 없으니까? 침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담보 이렇게 얘기해.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은 여기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든지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알겠죠? 예방은 염려만 있고 아직 침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또는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유권이요,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그러면 소유권에 의한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죠. 알죠? 이 또는 뭐란다? 예방이나 이렇게 예방이나 이래야지. 예방이나. 알죠? 뭐라고 하면 된다? 예방화 그러면 안 돼. 예방화 그러면 안 돼. 그럼 두 개죠. 예방 그리고 그러면 안 돼. 예방 그리고 알겠죠? 예방과 함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예방 또는 이거 뭐라고 하면 된다? 및 그러면 안 돼. 및. 알겠죠? 이런 말 쓰면 안 돼. 항상 뭐다? 또는 예방이나 이렇게 하지.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과 그러면 안 돼. 그럼 두 개 다 둘다니까. 이 말장난을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 그럼 손해배상이 아니고 예방 염려에서는 담보란 말을 반드시 써야 되고. 그런데 이 반환과 방해 제거는 침해가 있죠. 침해가 있으니까 만약에 손해가 있으면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우리가요, 점유보호 청구권에는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소유권은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없어. 말은 없어도 당연히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나 방해 제고로 인해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뭐다? 이것은 결과죠. 결과. 최종적으로 결과로서
뭐다 종료가 됐을 때, 침해가 종료가 됐을 때 그 결과로서 손해가 있는 거죠. 여기 만약에 방해 제거죠. 방해 제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해 제거는 이것은 침해 중이죠. 침해 중. 침해가 진행 중일 때. 알겠죠? 그때 방해 제거. 이렇게 하는 거죠. 침해가 끝났다. 결과 끝났다. 끝났다. 이 말은 침해가 끝났다. 끝나면은 여기 방해 제거란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그래서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방해가 진행 중이거나 방해가 종료되어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종료가 됐다. 방해가 끝났다. 그 다음에 여기요, 결과가 났다. 결과. 그 결과란 말이나 종료란 말이나 끝났다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오직 손해배상만 해당하는 것이고 방해 제거란 말은 나올 수 없는 거죠. 누군가가요, 내 자전거 위에 지금요, 앉아있어. 그럼 침해 진행 중이죠. 이런 경우는 뭐 한다? 방해 제거를 청구하죠.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자전거 있지 않고 이렇게 내려왔으면 아직 침해 중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방해 제거. 자전거에서 내려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이미 내려왔다? 그러면 결과죠. 종료가 됐죠. 침해가 종료가 됐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구별을 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청구권 이렇게 했죠? 자, 물권의 청구권은 먼저 이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하려면 만약에 불법 점유자고 봐. 불법 점유자. 불법 점유자와의 관계를 보자 이 말이죠. 불법 점유자. 이건 제3자죠. 제3자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 기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 등기부. 불법 점유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이 건물이 있죠? 이 건물에 대해서 병이요, 불법 점유. 병이 불법 점유. 병이 불법 점유. 그럼 갑이요, 있고 을이 있죠? 갑이 신탁자고요. 신탁자. 을이요, 수탁자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갑이 있고 여기에 을이 있죠? 갑이 뭐란다?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요, 미등기 매수인이야. 미등기 매수인. 이렇게.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이 불법 점유자한테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라 할 사람은 여기서 수탁자 앞으로 뭐가 됐죠?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수탁자를 어떻게 나가라 한다? 직접 방해제게 나가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신탁자는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방해제거. 그럼 여기요, 매매죠. 매매에서는요, 을이 지금 미등기죠. 미등기니까 아무리 매수인이 났죠. 미등기니까 직접 된다 안 된다? 직접은 안 되죠. 직접은 안 되고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대위에서. 그런데 이 갑은요, 법률상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은요, 어떻게 한다? 직접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요, 지상권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보는 거예요. 갑의 토지 위에요, 을한테 지상권을 줬죠. 이렇게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자가 여기다 건물을 줬어. 지상권자가 건물을 줬어.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지상권자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병이 불법 점유예요. 이 불법 점유한 병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라고 할 사람은 갑이 나가라고 해야 돼요? 을이 나가라고 해요? 갑 또는 을이 나가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나가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건물 지금 누구 거예요? 을의 거죠? 그래서 을만 방해 제거를 청구해. 나가라고 할 수 있어. 갑은 토지에 대한 소유자지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을만 나가라고 할 수 있지 갑은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고요, 여기요, 을이요, 지상권이 있어.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했어. 무단으로 건축했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 무단으로 건축했으면 여기서 건물을 뭐라고?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의 철거는 누가 청구한다? 갑은 누구다? 갑은 소유권이죠. 소유권에 의해서 건물을 뭐라고? 철거하고 대지를 뭐래라? 인도해라 청구하죠. 그 다음에 을은 누구로서? 지상권이죠. 지상권이 침해당했잖아요. 지상권 침해당하니까 지상권에 의해서 건물을 뭐라고?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은 이 대지를 누구한테 인도하라고 해야 한다? 누구한테? 을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요, 이 무단 건축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요? 무단 건축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 손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뭘 한다? 청구해야 하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누가 청구해요? 손해배상 갑이 한다? 을이 한다? 갑 또는 을이다? 누구다? 여러분요, 생각 좀 해. 을이다. 왜 을이다? 여러분요,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지상권자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내가 지상권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똑같아. 여기 지상권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전세권을 했다. 다 똑같다고. 건물에 전세를 줬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서 들어왔다. 그러면 소유자도 나가러 갈 수 있고 전세권자도 나가러 갈 수 있고. 그런데 침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다? 전세권자니까 전세권자가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물권적 청구니까 이 사례를 보면 여러분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왜 여기 보면 지상권자도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도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물권적 청구는 뭐냐?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몇 가지 종류가 있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본권에 관한 것이다. 본권. 지금 본권에 관한 것,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건 본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점유권에 관한 것이 있다. 점유보호청구권. 또 뭐 하나 있냐? 여러분요, 거기가 뭐냐면 선의취득. 선의취득의 경우가 또 하나가 있어. 선의취득의 경우가. 물권의 청구권이.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동시에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뭐를 보는다? 귀책 사유. 잘잘못이 있냐 없냐? 그것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그래서 귀책 사유를 불문해. 잘못이 있냐 없냐를 안 따져. 그런데 뭐를 청구할 때는 참고해야 되겠죠? 뭐를 청구할 때는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잘못이. 알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는 것은 둘이 나란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먼저 물권적 청구는요. 먼저 여기서 한번 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요. 갑에 이렇게 토지가 있죠. 갑에 토지가 있죠? 여기요.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요. 무단으로 건축하죠. 무단으로 건축했어. 무단으로 건축해서 지금부터 이 건물을 봐.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그러니까 을한테요, 퇴거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을의 거니까. 알겠죠? 무단으로 건축함으로 해서 갑한테 손해가,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죠. 그래서 무단 건축이죠, 무단.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무단 건축이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이나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무단으로 건축했다는 것은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요,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건물 소유자가 뭐다? 대지 점유자가 되죠. 대지 점유자. 대지 점유자가 누구죠? 을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갑이 누구죠? 갑은 현재 뭘 하고 있다? 침해를 뭐 한다? 침해를 뭐 하고 있어? 받고 있는 소유자죠. 소유자. 이 사람은요, 이 을은요, 대지에 대한 점유자죠. 이 대지에 대한 점유자가 무단 건축이죠. 무단 건축. 그러니까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 그래서 현재 뭐 하고 있는? 침해하고 있는 뭐다? 점유자죠.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 다 되죠. 다 돼. 그런데 뭘 안 된다? 점유보조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돼. 점유보조는 안 돼. 그래서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적으로 누가 한다?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한테 청구해. 점유보조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뭘 한다? 현재 소유자니까, 물권이죠. 현재 물권이죠. 현재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죠. 그래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뭐가 된다?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갑은 을한테 건물을 뭐라고? 철거하고, 대지를 뭐하라?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철거를 뭐란다? 방해 제거. 건물 치워라 이 말이죠. 인도를 뭐란다? 반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저당권이나 지역권은 방해 제거는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 반환 청구는 안 된다. 뭐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러면 이 을이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병에게 이렇게 넘겼다. 병한테요. 이 병이 누구냐? 병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거나 등기된 전세권이다. 그럼 전세권과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다.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뭘 한다? 점유자라고 그랬죠. 점유자. 그런데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요, 대지 점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은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한다? 현재 침해권 소유자가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점유자한테 청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죠. 이 갑은 건물의 침해가 아니고 건물로 인해서 대지를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대지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병은 건물에 대한 점유자지, 건물에 대한 점유자. 이 병은 건물 점유자죠. 건물 점유자. 이 사람은 대지 점유자가 아니라고, 건물 점유자라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 할 수 있다? 퇴거 나가라고 할 수는 있다. 왜요?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가 말하겠다. 대항력이 있고 없고 등기가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임차인이나 전세권자한테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없다? 철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철거를 누구한테 한다? 철거는 을한테 뭘 한다? 철거를 청구하고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을에게 청구한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을이 것을 정한테 이렇게 처분해요. 정한테 이렇게요. 정한테 이렇게 갑이죠. 그럼 이거 매매를 했죠. 매매를 했는데 이 정이 지금 등기된 경우가 있고 이것을 법률상 소유자라고 얘기하죠. 아직 이 사람 미등기를 말한다. 사실상 소유라고 얘기하죠. 사실상 소유. 그러면 아무튼 이 사람은 소유자죠. 아무튼 등기든 미등기든 법률상이든 사실상이든 정은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대지를 만 사람이다. 점유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 건물은 무단으로 건축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정은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건물 자체가 불법 건물이죠. 불법 건물로 인해서 대지를 막고 있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불법으로 점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갑은 정이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뭐 한다?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고. 그래서 철거하고 인도. 이 사람이 미등기여도 철거와 뭘 할 수 있다? 인도를 청구한다. 그런데요, 둘 다 지금 정은 잘못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을에게. 알겠죠? 을에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정이 지금 미등기죠? 미등기여도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미등기일 때는 누구한테요? 을에게 철거 및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인도. 철거 및 인도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철거 및 인도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을에게. 누구한테요? 을에게. 철거 및 인도를 을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법률상 소유자한테, 미등기일 때는. 그런데요, 이 지금 정은 잘못이 있어 없어? 잘못이 없죠? 잘못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뭐를 요하지 않는다?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아니한다. 뭐가 귀책 사유를 요한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귀책 사유를 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요. 여기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토지 위에 여기요 을이요 무단으로 건축했죠. 무단으로 건축했는데 여기요 이 을이요 여기 B한테요. 여기요 여기 지금 여기 A는 갑은요 A한테 이렇게. 그러면 현재 대지의 점유 소유자가 누구죠? A죠. 현재 대지를 불법 점유한 사람이 누구다? B죠. 그래서 A는 B한테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종전 소유자죠.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그 다음에 매도인, 양도인이죠.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되죠. 물권적 청구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유보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유보시킬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이제 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봤고, 이번에는 점유권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를 보죠. 우리가 점유권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를 보는 것은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지역권, 저당권 빼고는 전부가 다 뭐가 있다? 물권적 점유보호청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점유보호청권은 점유권자,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이 모든 사람들은 점유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 청권.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본권에 관한 것이 보는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점유권에 관해서 점유의 해수 204조죠. 점유의 보유, 그 다음에 점유의 보전 이렇게요. 그래서 점유의 해수죠. 해수를 뭐란다? 반환 청구. 보유를 뭐란다? 방해 제거. 보전을 뭐란다? 방해 예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침해가 있느냐? 침해가 있다. 침해가 있으면 뭐다? 방해 뭐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에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 그럼 뭐다?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자, 그럼 잘 봐요. 이 반환은 어느 경우 침탈된 경우, 침탈. 누군가가 훔쳐갔을 때 방해 제거는요, 침탈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 침해가 있을 때, 이외의 방법, 침탈 말고. 여기는 단지 뭐가 있다? 염려만 있을 때. 아무튼 이건 두 가지 침해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여기는요, 예방은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뭘 할 수 있다? 담보는 할 수 있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 왜? 아직 뭐가 없다? 침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에 있다. 알겠죠? 뭐는 없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에만 없다. 아시겠죠? 그럼 먼저 이제 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의 자전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의 자전거를 을이 자전거를 훔쳤죠. 반드시 이것을 침탈이라고 얘기해요. 침탈. 이 침탈은 절도와 강도를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는 안 된다? 침탈이죠. 절도와 강도. 사기라든가 횡령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 사람을 한다? 침탈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침탈자의 상속인이 있죠. 이 상속인을 뭐라고 한다? 포괄승계인이라고 얘기해요. 포괄승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뭐란다? 여기서 반환 및 손해배상을 반환 및이야.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런데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사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죠. 손해배상은 뭐죠? 돈이죠. 돈이니까 이것은 뭐다? 순수한 채권이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비용 청구라든가 이것은 순수한 채권일 뿐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물권적 청구권이 다 같이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아니다. 알겠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것은 몇 년이다? 1년이고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고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그래서 제척기간, 출소기간.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출소기간이라는 말은 딱 여기 하나만 나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병이요, 을이 이걸 병한테 넘기죠. 병이 누구냐? 임차인일 수 있고 사용차주일 수 있고 매수인일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특정승계인 또는 특별승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승계인이 선이이냐 악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선이이면은 특별승계의 선이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악일 때는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요, 이 병이 누구다? 병이 선이죠. 선이. 그러면 여기 정은요, 정은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악을 본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란다? 엄폐물의 법칙이죠. 병이 선이니까 정은 선악을 본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특별승계인은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런데 여기 포괄승계인 상속인은요, 뭘 본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반환을 청구한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봐. 우리는 여기서 보면 소유권은 반드시 뭘 한다? 점유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물건을 침해를 하면, 침해를 하면 나는 소유권을 침해당한과 동시에 점유권도 침해를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둘 다를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한다.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때는 점유권요, 첫 번째 침탈이다. 침탈은요, 절도하고 강도다 이 말이죠. 강도, 침탈. 그다음에 반드시 침탈돼야죠. 사기는 된다 안 된다? 사기는 안 되죠. 몇 년 안에? 1년 안에.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고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고 제척기간이고. 알겠죠? 제척기간. 여기 병이 특별승계인이 선인 경우는 반환을 청구 못하고 악인 경우는 뭐 한다? 반환을 청구하죠. 알겠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돼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소유권으로 한다? 소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되죠. 사기도 당연히 되죠. 여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왜요?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으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여기는 출소기간에 관한 것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된단 말이죠. 재판상,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말로 할 수도 있다. 여기는요, 제책기간이죠. 여기는 제책기간인데, 여기는요, 소유권은 제책기간이 아니다? 아니죠. 제책기간이 아니고요. 여기는 선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악의도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소유권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문제가요, 반드시 점유권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을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소유자인 경우는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의 것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뭐가 방해 제거가 있죠. 방해 제거 및 뭐란다? 손해배상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방해 제거를 한다. 제거를 한다는 것은 현재 방해가 뭐다? 진행 중일 때 방해 제거죠. 알겠죠? 손해배상은요, 방해 결과죠. 방해 종료 또는 방해 뭐다? 결과를 얘기하죠. 방해 종료 결과. 알겠죠? 손해배상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20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은 먼저 방해가 이렇게 됐어.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안에, 이것은 뭐다? 출소기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문제죠. 여기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가 뭐한 날부터 종료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해당한다? 손해배상에만 해당한다 이 말이죠.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니까. 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 제거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다. 방해가 진행 중이면 제거. 그러면 방해가 끝났다, 결과다, 그러면 손해배상.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때 1년은 손해배상에만 해당하고, 여기요 방해 제거에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특히 이 방해가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죠. 공사, 옆에서 공사함으로써. 그런데 공사함으로써 1년이 경과했거나 1년이 공사가 완성이 되죠. 완성 또는 그러면 뭐다? 제거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미 끝났죠. 완성되거나 그러면 결과니까 안 되죠. 뭐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하죠. 완성됐다는 건 방해가 끝났다는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다면 염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이죠. 예방 또는이죠. 또는 뭐다? 손해배상 아니에요. 손해배상에 뭐다? 담보라고 해야지. 손해배상 그러면 안 되죠. 또는이요 뭐죠? 예방이나 그래야지. 예방이나 그래야지.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알죠? 예방과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예방이나 또는요 예방 또는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이 담보 이렇게.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이 염려는요 언제 침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이렇게요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잖아요. 공사 마찬가지로 예방을 할 수 있다. 공사로 인한 경우. 그런데 공사가 완공되거나 1년이 경과하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이 담보, 미시 아니고 뭐다? 또는. 여기는 다 뭐죠? 미시죠? 저기도 미시고 미시인데 여기는 또는 이렇게. 1년이라는 규정이 없다. 공사로 인해서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예방이나 그래야지. 예방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뭐란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이것은 이제 우리는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요 물권적 청구권인데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 이제 같이 연결돼가지고 혹시 나오면 뭐다? 선의취득에서 그런 말이 나와. 선의취득.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러면요 공신의 원칙이 있죠.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인정되냐 부정되냐 이 말이죠. 공신의 원칙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그러면 뭐죠? 내 앞에서 갑하고 이렇게 을이 있는데요. 을이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는 말은 을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데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요. 그럼 병은 뭐란다? 소유권은 뭐 할 수 있어?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어?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을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지금 여기서 1번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그다음에 2번요. 2번장 을이요. 등기가 위조가 됐죠. 위조 그럼 무효죠. 무효인데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병이 샀다 이 말이죠.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것을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무권리자 말은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유자라고 뭐하고 믿고 매수하면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공신 원칙을 인정한다. 그럼 공신 원칙을 부정하면은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하죠. 인정. 알겠죠? 그래서 동산의 경우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소유자라고 믿고 사면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선의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의취득. 알겠죠? 선의취득은 여러분들 나중에 소유권 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봐. 그래서 여러분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뭐냐면 도품이죠. 도품은 절도하고 강도라고 얘기해요. 강도. 우리 아까 말했죠? 점유보호청권에서는 절도와 강도를 뭐라고 그래? 침탈이라고 해야죠. 여기는 도품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요, 유실물을 갑이 잃어버린 물건을 을이요 주었어. 그러면 을은 훔쳐왔죠. 주었죠. 그러니까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무권리자라고 그래. 무권리자요. 무권리자. 그런데 을이요 자기 것이냐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 그럼 병은 선의취득을 해요. 선의취득을 해. 그래서 여기서 유효한 거래를 해. 마치 자기 것이냐 거래를 해. 그래서 여기가 10만 원을 주고 거래를 했다 이 말이죠. 병이 을한테 샀어. 을의 것인 줄 알고. 원래는 훔쳤으니까 을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일단 어떡한다? 일단 병은 선의취득을 해. 1번. 그런데 절도나 강도로 당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린 이 갑은 몇 년 이내 갑은 2년 이내에 여기 이 병이 을한테 돈 지금 얼마 줬죠? 10만 원. 거기서 뭐한다? 대가를 변상하고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년 이내 이게 중요해. 2년. 아까 우리요 점유보호청권은 몇 년이라고 그랬죠? 1년.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런데 조심해야 돼. 선의취득의 경우 선의취득의 경우는 그것이 도품이나 즉 절도나 강도나 유실물일 때는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이 병이 을한테 준 10만 원을 갑이 병한테 지급하고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소유권을 침해당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소유권을 침해당했어? 그러면요 언제든지 청구하죠?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만약에 점유권이 침해당했다? 그러면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하다. 몇 년 이내? 1년 이내. 무슨 기간이다? 출소. 반드시 소송으로. 그런데 우리가 점유권이 침해당하려면 반환 청구를 하면 뭐가 돼야 돼?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여기 이제 세 가지로 보죠. 이건 이제 동산의 경우, 부동산 안 돼. 그래서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이 있을 때, 선의취득 후죠. 선의취득 후 이 말이죠.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 후 몇 년? 2년이죠. 잘 봐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요, 아주 오래전에 변리사 시험이 났어.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갑이요, 목걸이를 길에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침탈하니까 점유보호청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을이 줬다 이 말이죠. 선의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직은. 그런데요, 갑은요, 뭐로 할 수 있다? 소유권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이 만약에 유실물을 을이 습득해서 병한테 팔았다. 팔고 난 다음에 2년이 경과했다 이런 말이야. 2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점유보호청권은 침탈이 아니다? 아니죠. 몇 년이 경과했어? 2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을이 훔쳐서 도품 훔쳐가지고 병한테 넘겼다. 1년이 경과했다. 1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1년만 경과했다. 아직 2년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으로 언제든지 반환 청구하죠. 그런데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를 하면 몇 년이 돼야 돼? 1년이 경과했으니까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동산의 경우 을이 그것을 훔쳐가지고 1년이 경과한 후에 병한테 팔았어. 그 말은 병이 선의취득했다 이 말이죠. 선의취득해도 몇 년 안에? 2년 안에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아직 2년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뭐인 경우?
동산의 경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뭐냐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동산의 선의치는 이렇게 동산의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침탈이죠. 침탈은 뭐죠? 침탈은 뭐가 된다? 절도하고, 뭐다? 강도의 경우. 침탈의 경우, 점유물 반환 청구죠. 점유물 무슨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 반환 청구를 몇 년 안에? 1년.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다. 여기는 침탈이고, 여기는요, 이 을이 절도나 강도라고 유심을 습득해서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병이 선의치게도 2년 안에 반환 청구하죠. 여기는요, 절도나 강도를 해가지고 여기요,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런데 병이 만약에 선의이다. 그러면은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점유보호 청구는 반환 청구 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 점유보호 청구는. 그런데 여기요, 소유권으로는 몇 년 안에 반환 청구가 된다? 2년 안에 청구가 된다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뭐가 냐면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은요, 여러분요, 우리 이제 문제집에 있단 말이죠. 문제집에. 그래서 문제집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한번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란다? 여기까지를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뭐든지 알겠죠? 그래서 물권 청구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점유보호 청구권.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동산에 있어서 선의취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그것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잠깐 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